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를 만들겠다는 일본의 정책은 북한마저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일본 정부가 탄도미사일, 요격 전용함 건조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철면피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김설화 일본 연구소 연구원 명의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전범국 일본이 감히 주변 나라들의 위협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며 언어 도단이다. 일본이 침략적 성격을 가리우기 위하여 요격 전용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이 공격용으로 전환될 수 있고 작전 반경과 기동성 측면에서 지상 배치용보다 더욱 위험천만하다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지난 세기 아시아 나라 인민들 앞에 저지른 전대미문의 죄악을 청산할 대신 또다시 지역의 맹주가 되어볼 야심 밑에 군국주의 부활 책동에 광분한다. 침략과 전쟁 책동에 광분하는 자들의 말로는 비참할 뿐이라며 일본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일본 우익단체 등의 간도 대지진 사건과 핵연 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731 부대를 두고도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전범국 풍토에서 자라나고 있는 위험한 독초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일본 사회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극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제의 만행사는 그 언제 가도 세월의 이끼가 덮일 수 없는 법이다. 어째서 새세기 20년대에 이른 오늘까지도 일본 사회에서 역사적 사실을 한사코 부정하고 무작정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우심해지고 있는가? 그것은 역사적 사실을 자학적인 것으로 매도하면서 과거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범죄자 처벌 등을 통한 진정한 과거 청산을 회피하고 엄연한 진실을 왜곡하며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시키는 조직적 행위를 묵인, 조장, 비호해온 현 일본 당국의 처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북한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환의 근거로 중국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국방력 강화의 명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서도 북한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는데요. 최근 일본 주간지 슈칸 겐다이의 곤도 다이스케 특별편집위원은 온라인 매체 겐다이 비즈니스에 게재된 가와노 가세토시 전 자위대 통합망료장과의 대담에서 지난 2018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곤도 다이스케 위원은 북한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원산, 명사심리, 해안 일대에 호텔, 카지노 등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는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강원도 원산시 소재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 현장 시찰을 갔을 때 당시 고역을 견디지 못한 건설 현장의 병사 일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인은 일망타진됐으나 4명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 별 신빙성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이 곤도 다이스케 위원은 지난 4월 중국 의료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방 시찰 도중 쓰러져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처치가 늦어져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제기했던 식물인간설은 결국 오보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특유의 심리전으로 북한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으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려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취임 나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여 분간의 전화통화를 가진 자리에서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구축한 굳건한 미일 관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UN 총회 영상기조연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북한을 향해서는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협력체에 함께 참여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에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작이다.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유엔과 국제사회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북 메시지도 내놓았는데요.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이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올 한 해 각국이 벌여온 코로나와의 전쟁은 어느 국가도 혼자만의 힘으로 또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이며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 방역과 보건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다.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이 지켜지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중국, 일본, 몽골, 한국 등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구성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다자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길을 끈 것은 종전선언이었는데요.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내야 할 때가 됐다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또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달라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에서도 즉각 반응을 내놨는데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꺼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종전선언보다 한미 간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우리의 노력에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단합된 대응에 있어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미 국무부가 종전선언 발언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단합된 대응 등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미국과의 대북 정책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보다 급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미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중국 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은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직접 방문한다는 계획이 확인돼 대한민국을 반종전선에 동참시키려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한미 당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 방문길에 한국에 오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방문이 성사된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단독 방한은 2018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한 기간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목적은 뚜렷해 보입니다. 기존 쿼드 4개국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가 추가로 참여한 7개국 협의 쿼드 플러스의 구상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에 오기 전 일본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쿼드 4개국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총리도 만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목적이 갈수록 고조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방점이 찍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은 쿼드를 유럽의 나토와 같은 동북아 지역 집단 안보 구상으로 확대하는 구상, 반중 경제블록, 경제 번영 네트워크 등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되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 기간 북한과 접촉할 것인가,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옥토버 서프라이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이전에 외교 성과를 위해 북한과의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들기 위해서
위해서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안에서 사전에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번 선거에서 북한을 언급하며 지지율 결속의 재미를 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포로 실종자의 날을 맞아 북한으로부터의 미군 유해 송환을 시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유해 송환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포로 실종자의 날 포고문을 내고 미군 실종자 유해 송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것이 내가 2018년 북한으로부터 역사적인 유해 송환을 하려고 노력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국가적 의무 이행이 있어 절대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의 행보는 최근에 있었던 참전용사를 패배자, 혹으로 비하했다는 폭로 보도가 나오고 4년 전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일부 군인들이 돌아설 조짐을 보이자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헌신한 미군들을 향해 존경을 드러내고 그들을 위한 국가적 의무 이행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의 전술이 먹힌 것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라스무스에는 올해 대선 때 누구를 뽑겠냐는 질문에 응답자 47%가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해 바이든 후보 46%보다 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이 업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지만 바이든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은 라스무센이 여론조사를 시작한 7월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3%는 제3의 후보를 지지했고 4%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과연 남은 기간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성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